살면서 가장 조용했던 이별을 기억하시나요? 소리내어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끝났던 그 관계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그 느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고 만남 약속을 잡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말로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멀어져야 할까? 오늘은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인간관계의 지혜를 통해 왜 때로는 침묵이 가장 품격 있는 이별의 방법이 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로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끊임없이 인간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저서 인간, 너무나 인간적인 애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생각은 침묵 속에서 태어나고 가장 확실한 결별은 말없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대개 조용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시끄러운 논쟁 속에서가 아니라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합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도 있었고 30년을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했던 동료도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냈던 이웃도 있었고 형제보다 가까웠던 선후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 없는 분위기, 무언가 조심스러워지는 마음.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이미 끝났구나. 우리는 단지 과거의 관성으로 만나고 있을 뿐이구나. 특히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비록 다른 대학이었지만 자주 만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결혼식에서 서로 축가를 불러주었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축하해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의 이야기가 지겨워졌고 내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조언만 하려 드는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며 우스갯소리로 만드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이야기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자네, 요즘 좀 변한 것 같네. 예전의 자네가 아니야.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50년 가까이 굳어진 성격이 내 한마디로 바뀔 리 없고 오히려 서로 상처만 주고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침묵이었습니다. 연락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았고 만남 제안에는 요즘 좀 바빠서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이타심이란 것도 결국 자기 만족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냉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니체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외로웠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텔레비전만 보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골프를 쳤습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해도 그래 하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고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고 부부 상담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야? 나는 이대로 충분한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필요한 말만 나누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부를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평화롭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바꾸려 하지 않으니 싸울 일도 없어요. 이것이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관계가 끝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비판, 경멸, 방어, 그리고 담쌓기.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은 대개 4번째 단계, 담쌓기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담쌓기란 더 이상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차갑고 냉정한 태도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때로는 가장 건강한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녀를 비난했고 무시했으며 자신의 아들과 이간질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해드리고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모든 요구를 들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우울증에 걸렸고 부부관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그녀가 만난 상담사가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입니다. 그녀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명절에만 인사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난해도 반응하지 않았고 무리한 요구를 해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건강을 회복했고 부부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거리의 파토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상대방을 온전히 볼 수 있고 자신도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질식시키고 너무 멀면 관계 자체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거리 조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불편한 관계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하고 그 시간을 불편한 관계에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70이 넘으면서 많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던 모임들을 그만두었고 부담스러운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신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명의 지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보다 혼자 있을 때의 평화가 더 좋습니다. 니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다. 군중 속의 외로움보다 홀로 있는 평화가 낫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침묵으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침묵으로 끝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대화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관계, 대화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관계, 설명하면 할수록 오해만 깊어지는 관계라면 침묵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끝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상처 주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놓고 싸웠고 자녀 양육권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끝난 관계인데
왜 서로에게 상처를 더 주어야 할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필요한 실무적인 대화만 나누고 감정적인 대립은 피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각자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자녀 때문에 마주칠 때도 있지만 서로 정중하게 인사만 나눕니다. 과거를 들추지도 미래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이별입니다. 소리 높여 싸우고 서로를 파괴하려 하는 것보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때로는 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니체는 위버맨쉬, 즉 초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초인이란 자신을 극복한 사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침묵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 극복입니다. 설명하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망,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은 충동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고 연결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연결될 필요는 없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선별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하루의 끝에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누구를 만났고 무슨 대화를 나누었으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피곤하고 공허합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 경청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있으면 피곤해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랜 인연을 저버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내가 거리를 두어도 이해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진정한 인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삶을 영원히 반복하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의 선택을 다시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불편했던 관계들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은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계속 만나야 한다. 친척이니까 참아야 한다.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도와야 한다. 이런 의무감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이제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이것은 종교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와 의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정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따라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입니다. 그들의 비결을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되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습니다. 아내도 덧붙였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것을. 이들 부부는 침실도 따로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남편은 등산을 좋아하고 아내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는 꼭 함께하고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관계.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은 가까운 관계. 침묵으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성숙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게 싸우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각자의 길을 가는 것.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그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 제가 좋아하는 시인 릴케의 시구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경계 짓고 인사하는 것이다. 이 말을 관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관계란 두 개의 독립적인 존재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너무 멀어졌을 때 조용히 인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별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특히 오랜 관계의 이별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도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그리고 봄에 새 잎을 피우기 위해.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오래된 관계를 놓아주어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50년 지기 친구를 침묵으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30년 나이 차이가 나는 젊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뛰어넘어 마음이 통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웁니다. 만약 제가 그 오래된 친구와의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니체는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혼돈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질서를 깨뜨려야 새로운 창조가 가능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관계의 틀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모든 오래된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편안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침묵으로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오랜 친구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것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것을.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한 일이었어요. 말로 했다면 서로 상처만 주었을 텐데 침묵으로 끝내니 최소한 좋았던 기억은 남아있으니까요. 침묵의 또 다른 장점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말로 관계를 끝내면 그것은 확정적인 종료입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멀어지면 언젠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시 만나지 않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위안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 침묵으로 멀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예전의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가끔 차 한 잔 나누는 사이로 지냅니다. 깊지는 않지만 편안한 관계입니다. 만약 10년 전에 말다툼을 하며 헤어졌다면 이런 재회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침묵이 준 선물입니다. 니체는 가장 깊은 생각은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거리를 두고 나서야 비로소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떨어져 있어도 그리워집니다. 그런 관계는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런 관계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저는 요즘 관계 다이어트라는 말을 씁니다. 음식을 조절하듯 관계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많은 관계는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적절한 관계만 유지할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한 명의 깊은 관계가 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한 명조차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 긍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사랑받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되찾을 때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니체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침묵하라.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물러나라. 이것은 비겁한 도피가 아닙니다.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묵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연락 빈도를 서서히 줄입니다.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줄여갑니다. 매일 하던 연락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둘째, 대화를 간결하게 합니다. 긴 대화를 피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나눕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특히 피합니다. 셋째, 만남을 자제합니다. 요즘 바빠서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SNS에서의 교류를 줄입니다. 굳이 차단할 필요는 없지만 반응을 최소화합니다. 다섯째, 공통의 지인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험담도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언급을 피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상대방도 눈치를 채고 거리를 둡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요즘 여유가 없어서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간혹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쁘다고 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원망을 해도 냉정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많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정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불편한 관계에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니체는 삶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일과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를 놓아주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가능성은 꼭 새로운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취미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바빴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걷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그 어떤 만남보다 소중합니다. 자연과의 대화, 자신과의 대화. 이것이 제가 침묵으로 얻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단지 관성과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것들인지, 만약 후자라면 용기를 내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극단적으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고, 시간을 줄이고,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공간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서 자유로운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욕망하는 것은 진정한 너 자신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이 만든 틀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틀을 깨고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침묵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끝났는데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후자라면
오늘부터 침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첫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관계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불편한 관계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침묵이 준 자유와 평화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 자유와 평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 그것은 생각보다 아름답고 충만합니다. 니체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나의 공식은 하나다. 운명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 이상을 원하지 마라. 미래에도 과거에도 영원히 필연적인 것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침묵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일종의 운명입니다. 끝난 관계를 끝난 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소음에 묻혀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침묵하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그것이 니체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침묵부터. 그리고 그 침묵이 가져다주는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것은 분명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충만한 삶으로.